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. 어떤 요리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왜 들어가게 됐는지를 찾아보니까 결국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문화적인 배경이 함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너무 재밌도 있고 흥미로워서 좀 깊게 파고들었고, 그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좀 넓은 시각에서 음식 문화라는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탈리아로 요리 유학을 떠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.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직접 만들어 본 거는 이제 혼자 자취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만들어 먹다가 좀 꽂히게 된 게 파스타였어요. 좀 간편하기도 하고 조금 더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, 그래서 파스타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뭐 수백 그릇을 만들었어요.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데 문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진짜 이탈리아 본토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죠. 직접 본토에 가서 배워보니 어땠나요? 아, 이탈리아 파스타가 진짜 파스타라고 생각을 하고, 아, 이거가 아닌 파스타는 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. 각 문화권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음식이 배정되고 하는 거니까 뭐 나름 한국의 파스타도 나쁘지 않았고, 또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나름대로의 고유한 파스타가 있는 걸 조금 알게 됐죠. 무려 60여 개 도시를 찾아다닌 음식 기행. 어떻게 시작됐나요?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죠. 그러니까 계속 주방에서 일만 하고 밥도 못 먹어가면서 정말 뭐 힘들게 일을 했는데, 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배운다는 게 꼭 뭐 레시피를 외우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서양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내가 얼마나 서양 요리를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걸 스스로 물어보니까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나가서 서양 요리라는 게 도대체 뭔가, 뭐 우리랑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방을 나와가지고 유럽 방랑을 시작했죠.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하셨던데요. 지금은 거의 뭐 참치 가공 공장만 몇 개 남아있는 그런 도시인데, 사실 그 저기 보면 옛날 사진들이 좀 있었거든요. 참치를 잡으러 오는 그 많은 어부들과 또 참치를 잡으면서 힘들게 잡는 그런 모습들, 그리고 그 한국에 쌓여있는 참치들을 보니까 옛날에 영화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추억이 들었는데, 머리부터 발끝, 꼬리끝까지 이제 음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제 남김없이. 보통은 살코기는 거의 뭐 스테이크처럼 많이 먹고, 이제 참치 심장 같은 그런 내장 같은 것도 이렇게 요리하는 게 좀 시칠리아에서는 발달이 됐고요. 그리고 뭐 뼈를 이용해서는 육수를 내 가지고 뭐 국물 요리에 쓴다든지 하고, 그런 재료들을 보면 남김없이 쓴다는 게 결국은 그런 좀 가남과 연결돼 있다는 걸 좀 많이 알 수 있었어요. 와인과 치즈를 만드는 농장도 다녀오셨죠? 그러니까 우리가 식재료를 이미 뭐 손질되어 있는 상태나 와 있는 상태에서 보면 사실 뭐 이게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직접 생산하는 곳에 가보니까 이런 작물이나 재료들이 어떤 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산업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료와 차이가 뭔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리사가 뭔가 재료를 이용해서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재료에 대한 가치? 이런 걸 같이 설명도 해주고, 좋은 재료가 있으면 사실 요리사들 거기 할 게 없거든요. 그런 좋은 재료를 손님에게 이제 전달하는 역할이 요리사다라는 걸 조금 좀 실감하는 그런 경험들이었어요. 한식 재료가 쓰이는 스페인의 식당 이야기도 궁금해요. 앞엔 바로 바다가 있고 대서양이 있고 이제 산이 있고 또 강이 있고 평지가 다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도 이제 미식의
지방이고 유명해요. 우리나라 전라도처럼. 그 동네에서 조금 잘 나가는 식당이라고 하면 정말 맛있는 식당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메뉴를 봤는데 김치가 있고 고추장이 있더라고요, 메뉴에 이름이.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한국 직원들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직원들이 있어서 좀 그런 메뉴를 만들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, 단지 한식이 들어가서 재밌네라기보다 이 셰프의 그 태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. 원래 식당이라고 하면 셰프 혼자 이렇게 뭔가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은 따라하는, 그게 보통의 일반적인 레스토랑인데, 그 식당은 셰프가 직원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조금 많이 관심이 갔죠. 이렇게 다양한 경험 속에서 맛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겠어요. 북유럽에서 본 사슴버거? 사슴 고기로 만든 게 좀 충격적이면서도 재밌었거든요. 소, 돼지, 닭에만 너무 익숙하다 나머지 우리는 다른 고기가 있다는 사실 좀 가끔 막막해요. 가까이 제주도에만 가더라도 말고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고기의 맛을 조금 더 알고 싶고 또 많이 소개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못 먹는 것,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그런 재미있는 음식 재료, 식재료라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북유럽의 수르스트레밍이라는 전 세계 3대 악취 음식 중에 하나가 수르스트레밍, 홍어, 취두부라는 게 있는데 너무 궁금했어요. 취두부는 제가 먹어봤고 홍어도 먹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 맛이 과연 어떨까라고 너무 기대를 하고 가서 먹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젓갈 같은 그런 느낌? 네, 젓갈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. 거기 왜냐면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발효시킨 거니까 밴댕이 젓 같은 느낌? 네, 들어서 이게 의외로 전 세계 사람들이 통하는 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유럽에서는 소금을 이용한 저장법이 보편적인가요? 유럽에서는 뭐 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. 프로슈토나 뭐 하몽 같은 그런 돼지 다리를 소금에 절인 거나 아니면 생선을 이제 절인, 대구를 절인 바칼라우 같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소금에 절이게 되면 그냥 뭐 보존이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요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금에 절여지면서 조금 그 맛도 조금 응축되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좀 더 맛있어지는 과정을 거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 요리들이 유럽에 많이 남아 있어서 좀 흥미를 가지고 많이 보게 됐죠.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. 장대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또 그 집에 가겠다고 빗속을 뚫고 갔는데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더라고요. 어디서 왔냐? 혹시 뭐 일본 사람이냐? 중국 사람이냐? 아니 한국 사람이다.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볼까? 좀 괜한 지나친 친절 아닌가 싶었는데 메뉴 선택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 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한테 와서 친절하게 얘기하고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안부를 묻고 기분을 묻고 그냥 사소한 몇 마디라도 나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걸 주고 있으면 그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. Mr. Sandman, bring me a dream, making the cutest that I've ever seen. Give him tulips like roses and clover. 유럽에 오래 있다 보면 한식이 그리울 때도 있었겠어요. 그 사실 시칠리아 제가 있던 동네가 라구사라는 동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방에 가니까 좀 익숙한 향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청국장 향 같은 데서 보니까 그 이탈리아 마코디 파베라는 요리가 있어요. 이제 그게 뭐냐면 콩을 말려가지고 한번 말린 콩을 다시 불려가지고 이제 끓여서 먹는 요리인데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이게 좀 콩이 약간의 발효를 거치거든요.
청국장 같이 뭐 찐득한 그런 건 아닌데, 그래서 그거를 끓이니까 뭐 비슷한 청국장 향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들도 조금 발효취가 있는 그런 걸 먹구나라고 해서 셰프한테 물어보니까 아, 이게 옛날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요리지 우리는 잘 안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나라도 이렇게 그런 전통 요리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죠.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으세요? 일단 유럽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보셔야 될 책이고요. 맛집이나 이런 거를 넣진 않았어요. 사람마다 맛은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뭐 제가 맛있다고 해서 다른 분이 맛있으리란 건 없거든요. 그냥 이런 음식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먹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걸 통해서 또 유럽을 좀 더 알고 싶은 분? 그런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요리도 하나의 문법이거든요. 사실 우리가 프랑스 요리, 이탈리아 요리, 한국 요리를 하는 것이 사실 원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문법으로 만들냐는 건데, 사실 여러 가지 문법을 좀 많이 익혀가지고 그 재료를 정말 다양하게 먹는 법. 버섯 하나라도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해보고, 그래서 다양한 맛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.